지금이 저녁 6시 4분이고요. 국회에서 이제 4시 한 4, 50분쯤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고 이제 속속 절차대로 밟을 텐데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권한대행, 이제 대행의 대행 앞서 합동참모본부의 합참의장과 통화도 했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가 부총리급이 된 셈입니다. 오늘 오전에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라고 했냐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어제 한덕수 부총리와 대행 체제를 까맣게 준다면 앞으로 잘 버텨라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혹시 국무총리가 뭐라고 언지를 하셨을까요? 미리 준비하라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 시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부총리급인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 발표 서면이라도 있으면 바로 저희가 속보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어서 누군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서울대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땄습니다. 행시 출신의 관료.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렇고 관료입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그리고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리고 봤더니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다. 그냥 이현정 선배,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정통 관료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기재부에서 뼈가 굵은 정통 관료 출신이고 사실은 이제 이번 계엄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내리니까 국무회의를 소집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국무회의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최상목 부총리가 정말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시면 경제가 다 망가집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자리를 뛰쳐나왔던 아마 그런 행동이 보였습니다. 아마 나름대로의 소신이고 특히 윤석열 정부의 처음에 경제정책을 입안했던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탈원전이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가 있었고 특히 이제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이제 긴축적인 재정을 남발하지 않는 그런 기조로 꾸준히 해왔는데 문제는 아마 최상목 부총리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이 이러한 그동안의 정부의 노력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릴 수가 있고 특히 내년 경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 사태가 가져올 수 있는 후과들을 본인이 그렇게 강력하게 대통령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막지 못했던 그러한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현재 어떤 위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특히 경제 분야의 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노력들이 이제 아마 정부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문제는 결국 최상목 체제가 얼마나 갈 수 있을지라는 거 그 자체가 제가 장담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6시 30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도 직접 주재하겠다, 이제 개최하겠다라는 건데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고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런데 박상수 대변인님, 이게 아까 직함 25자인지 18자인지는 좀 더 유권 해석이 필요하니까 제가 더 이상은 읽지 않겠는데 근데 이렇게 되니까 기재부 그리고 경제부처가 주로 다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1인 3역, 대통령, 총리, 장관 그리고 세종과 서울을 계속 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총리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었으니까 같이 이렇게 서울이란 공간에서 있을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 기재부는 세종시의 그 청사를 가지고 있죠. 정부 청사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오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오늘 방송으로 오기 전에 정부 부처에 있는 지인한테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해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뭐라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지 내부에서는 결제 라인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사실
결제 라인이라는 게 이제 전자결제로 해가지고 부총리부터 해서 국무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예. 어쨌든 국무총리는 전체 부서를 통할하는 그러한 역할이긴 하지만 부총리는 또 개별 부서의 또 책임자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부터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좀 지금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호의 문제라던가 그와 같은 이제 업무 진행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무 준비도 없이 지금 갑자기 닥친 상태에서 어떻게든 그냥 풀어나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3일 그 계엄 사태 당일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기 위해서 10시 20분쯤인가요? 밤?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직전에 가장 계엄을 반대했던 그러니까 정확히는 대통령을 뜯어말렸던 두 명의 인물이 있죠. 외교 주무부처 장관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바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인데 당시 상황 잠시 한번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때 계엄에 반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사퇴를 결심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뭐 어떤 자료를 받았든 어떻게 하든 관심도 없었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엄을 전제로 한 그 조치 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무시하자 해가지고 덮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국회 장면 봤고요. 장현주 변호사님. 뭐 여당에서 탄핵 중독이라고 비판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어지는 주제에서 만나보겠지만 지금 주식시장, 뭐 환율시장, 금융시장이 참 위태로운 상태인데 지금 경제부처만 혼자 담당하기에도 힘이 부칠 텐데 1인 3역을 해야 되는 대통령, 총리, 장관 이거 다 할 수 있느냐. 그럼 나라 생각한다면 그래도 조금 더 민주당이 탄핵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글쎄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일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민생이 더 어려워지게 된 이유는 12월 3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에 불확실성이 덮쳐들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인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환율이 치솟고 있고 각종 불확실성 등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예. 물론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도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제 전문가로서도 경제부처에 대한 부분도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결국 이 과정까지 오게 된 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더 오히려 간단하게 이 본질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너무나 국정이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하나씩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이 혼란 상황들을 수습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 재판관 6명이고 3명을 지금 국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예. 현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부터 조금씩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간다면 저는 경제 상황도 조금씩 안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한대행이 됐으니까 예.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향, 국민의 민심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하기 전부터 최상목 부총리에게 이런 엄포를 놨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도 촉구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하십시오.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내란을 지속시켜 경제를 박살내겠다는 뜻입니다. 경제부총리이니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최상원 부총리가 만약에 헌정질서를 저는 그럴 리 없고 내란 공범이 되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된다면 저는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 야당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현실적으로 묻고 싶은 게요. 박성미 비서관님. 최상목 부총리도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민주당은 또 곧바로 탄핵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지금 입장을 명확하게 갖고 있다라기보다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라라고 일종의 정치적인 경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줄 탄핵을 예고하거나 줄 탄핵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뭐 노종면 원내대변인의 발언이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일단 당이 뭐 5명의 국무위원을 다 이렇게 탄핵시키는 것은 당에서 뭐 원내에서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뭐 이제는 권한대행이라고 불러야겠지만 이 최 대행이 그동안 그 계엄 과정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누구보다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우려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이 간단한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우리나라에 끼치는지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부디 한덕수 권한대행과는 다른 선택을 해주길 바라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한쪽에서는 뭐 야당 의원들이 물밑에서 또 최상목 부총리에게 뭐 접촉을 해서 조금 뭐 회유와 설득하는 거 아니냐는 일부 추측성 보도도 좀 나왔었는데, 근데 이현종 의원님, 네. 이게 있어요. 아까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오늘 아침에 오전에 명시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건 내각을 탄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 앞에 있는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했는데 본인이 갑자기 또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 임명한다. 이런 수순을 밟기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가 장관들을 임명 제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리가 사퇴하면 내각이 전원이 사퇴하게끔 돼 있어요. 이제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이 팀은 결국 한덕수 대행 팀으로 운영이 이제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나도 마찬가지로 이 큰 어떤 흐름 여기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피력한 것이고요. 예. 저는 결국 이 사태는 끝을 봐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끝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장경태, 뭐 노정면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상 이 정부의 장관들을 다 탄핵시켜 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야 아마 이 야당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 불만 이런 것들이 국민들 여기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정권을 앞으로 잡고 싶은 정당이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관리하고 국민들의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는 게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합니다. 지금 뭐 완전히 정부를 다 탄핵시켜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무회의 자체가 이제 무시가 되면 노정면 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국무회의 무시되면 법안 올리면 무조건 반려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헌법재판관은 누군가는 서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임명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월 18일 되면 2명이 사퇴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 누구예요?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끊임없이 계속할 겁니다. 그러면 조기 대선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야당이 바라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 완전히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저는 모든 책임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은 대권이나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입법권을 행동하는 게 결국은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가 다른가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인데 참 나라 전체에는 여러 가지 불행입니다만 최상목 부총리 권한대행도 탄핵이 된다. 지금 제가 키가 안 돼서 그렇지 한덕수 총리 이제 가리고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되면 그 다음이 이주호 부총리예요. 근데 이주호 부총리도 탄핵된다. 그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아까 이제 노정면 의원 얘기를 하셔서 노정면 의원과 이 권한대행 순서 4순위인 유상임 장관을 국회에서 맞붙었습니다. 그 화면을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하면 우리 모두에 대한 탄핵이라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 탄핵되면 사표 내세요. 아니면 스스로 직무정리를 하든가 우리를 탄핵하라고 하든가. 이게 무슨 여론 플레이입니까? 노 의원님 지금 너무 목소리가 높습니다. 목소리가 어느 정도가 되면 높은 거죠? 지금 훈계를 하시는 거죠? 훈계는 지금 노 의원님 하고 계세요. 주장하는 목소리가 겁니다. 높다고 뜻이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 의원님께서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정치는 갈등을 해소하는 겁니다. 갈등을 만드는 게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숫자로 이렇게 민다고 그게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하시고 싶은 네, 국민들 다 그래서 탄핵하고 정부를 무력화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뭔가요? 누가 정부를 무력화한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재부 장관, 지금 경제부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 그리고 본인의 일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유상임 장관과 노정면 의원이 저렇게
숫자로 밀어붙인다고 민주주의는 아니다라고 노정민 의원에게 비판했고 노의원도 뭐 이해지지는 않았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그냥 일권을 볼게요. 한덕수, 최상목, 이주호, 유상임, 조태열, 김용호 순이고 박성재 장관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 국방부 장관은 지금 차관 대행이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도 아니잖아요. 뭐 6번까지는 일단 그렇게 돼 있네요. 권한대행 순서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서면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국민 담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공직자 한치의 소람 없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고요. 시민의식과 정부 책임이 합쳐지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국정 안정이라는 그 네 단어가 가장 눈에 띄었고 다만 아까 여기 박상수 대변인께서 아까 여러 지인께 공무원 공직자에게 했을 때 이제 뭐 결제 라인부터 어떻게 되느냐부터 대혼란은 뭐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이 6시 저녁 6시 20분이니까 10분 뒤면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할 것 같습니다.